대학원 입시가 슬슬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연구실에 잘 적응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이 생활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잘 졸업한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 첫인상 너무나 중요합니다. 첫인상이 좋으면요, 그 이후에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. 다만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 이후에 많이 피곤해지거든요. 그래서 한번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이제 랩 세미나 혹은 논문 발표 같은 모임이 많이 생길 겁니다. 너무 낯설겠죠? 학부연구생을 해보셨으면 이게 뭔지 알 텐데 처음 가셨을 땐 당황하실 거예요. 그리고 발표할 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. 근데 꼭 좀 기억하세요. 다 모릅니다. 아는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.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.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. 랩 세미나에서 한 번은 질문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좀 창피해도 괜찮습니다. 나중엔 더 질문 못해요. 더. 그 나중에 가면은 질문하면 욕먹습니다. 지금이야 귀여워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익히시면 됩니다. 랩 세미나를 하실 때 하나도 이해 안 되시겠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저 사람은 저걸 왜 하고 있을까? 이거를 파악해 보시면 좋습니다. 이건 쉽게 나올 거예요. 아마 초반에 설명을 할 테니까. 두 번째, 나는 저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 확인을 하세요. 내 연구와 결부지어서 뭘 얻을 수 있을까? 만약 지금 현재 연구 주제가 없다면 저런 거 재밌겠네 정도면 충분합니다. 이상한 수식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마세요. 어차피 이해도 안 됩니다.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할 일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발표할 일이 있었을 때 절대 뭔가 프로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이해한 부분만 딱 발표하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을 하세요. 괜찮습니다. 오히려 어설프게 안다고 했다가 더 공격받습니다. 단 적당히 읽어보고 이거 몰랐어요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. 이렇게 이런 데서 알아봤고 이런 거 같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한 흔적은 보여주셔야 됩니다. 행정적인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. 가셔서 가장 먼저 할 것들이 소위 잡일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인데요. 이런 일이 더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보고서, 제안서, 인건비 계산, 구매 처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시든 직장 생활하시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세련되게 처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이런 걸 배우시고 묻고 확인하셔야 됩니다. 나는 연구자인데 이런 잡일만 시킨다 이런 질문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요.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 어딜 가시든 실제 연구보다 이런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. 연구 능력은요 어차피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건 이런 능력입니다. 당연히 뭐 학과 같은 데서 하는 행사도 참여를 최대한 해보세요.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세련된 겁니다. 모르면 질문하세요. 그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차이라고 하면요.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학원생의 사고는요.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모르고 의아한 사항은요. 선배나 교수님이나 행정실에 꼭 좀 질문을 하세요.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. 사고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지금 모르면 나중에 큰 사고가 될 수 있어요. 예전에 제 부사수가 있었습니다. 그 좀 말이 없던 친구예요. 성실하긴 했는데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혼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이제 학술 논문을 낼 때가 됐는데 정말 놀랐습니다. 내려던 데가 바로 대표적인 부실학회였던 거예요. 냈으면 큰일 났겠죠. 다행히 그 전에 차려서 다행인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어떤 의사분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. 그 의사분 같은 게 논문도 너무 많이 썼고 1년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논문을 쓰지? 대단하네 싶었습니다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바로 다 약탈적 학술지, 즉 돈만 내면은 할 수 있는 학술지에 내고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이분은 이게 그런 건지 몰랐던 거예요. 잘 받아주네? 역시 내 연구가 대단해.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. 이거 진짜 큰일 나요. 이거는요. 스펙에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거는 거의 우리가 전과자 되는 거예요. 범죄를 저질러서.
이거 기록에 남으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냥 이제 의사분들 내부에서 내는 논문들만 계속 썼으니까 문제가 안 됐지, 이분이 나중에 어디를 딴 데를 가려고 했거나 이랬으면 큰일 났습니다. 지금 막 철회하려고 난리예요, 제가 알려드리니까.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냈어요. 이걸 학생 때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. 이미 너무 커졌죠, 일이.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신입생의 이미지를 정화. 깔끔한 책상, 실험 연구 환경입니다. 여러분들 책상 좀 정리하세요. 실험한 곳 있잖아요. 실험 끝나고요. 정리 좀 하세요. 정리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.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. 지저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그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이제 소위 기계 이런 데는요, 이게 폭발 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진짜 큰일 나기도 하고요. 이미지에도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. 이렇게 작은 거에서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상한 이야기나 이상한 어떤 선입견들이 있는데, 마치 이런 거 잘 못하고 수더분해 갖고 덤벙거리고 이러면은 훌륭한 연구자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아닙니다. 여러분들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깔끔하게 잘 정리하세요. 이런 친구들이 오래 살아남고 사고도 안 칩니다. 약간 이런 거 잘 못하는 친구가 꼭 학생 내에 한번 큰 사고를 칩니다. 그래서 꼭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. 요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, 나만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. 독특한 취미나 특기 같은 게 있으면요 적극 어필하시고, 나 이런 거 한다라는 건 뭐 숨기지 마세요. 이게 나를 전달하는 도구고 사람들이 날 기억하게 합니다. 그리고 또 웃긴 게, 이건 어떤 연관성인지 모르겠는데 꼭 무슨 연구와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다른 곳과 연구하다가 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덜 무시당하고 약간 더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막 악기 잘 다루고 이런 거 좋습니다. 독특한 취미, 뭐 하면 뭐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 있다,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.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배움에 있을 때 매우 겸손하시면 좋습니다. 여러분들 모든 사람하고요 있잖아요, 친구가 되라고는 안 할게요. 다만 척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. 그 사람은 나보다 분명히 나은 게 하나 있으니까 절대 무시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됐으면 좋겠어요. 특히 처음에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. 이 선배인데 약간 선배가 좀 별로야. 딱 봐도 그 연구실에서 대접 못 받는 것 같아.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무시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이런 걸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, 여러분들이 언젠가 도움받을 일도 있고요. 꼭 기억하세요. 모든 사람들은 성질이 있습니다. 생각을 하고요. 나와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이, 여러분들 그런 행동을 그 사람이 바보여서 참고 있는 건 아닙니다, 절대.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마치 정치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듯이 누군가를 이렇게 따돌리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고 이 사람이 별로다,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할게요. 근데 남들이 그렇다니까 우르르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요. 어리석은 행동입니다. 나중에 돌아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들하고 적당한 친교 관계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주의할 점입니다. 여러분들 딱 신입생의 패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. 6시부터 딱 출근을 합니다. 매일 하는 거 복습하고 막 새벽까지 매일 합니다. 여러분들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. 이런 게 더 보기 안 좋고, 어느 중간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해요, 여러분들. 또 화려함에 빠져서 기초를 등한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많은 대학원생들이 자기 분야는 아는데 진짜 기초적인 걸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러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이럴 때는 대학원 커리큘럼에서 대학교 수업을 들어서라도 기초를 탄탄히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련되지 않는 게 실속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잘 꾸미시고요. 행정적인 것도 잘 하시고 언어적인 능력도 크게 기르시고 사람 간의 관계도 잘 지내세요. 이런 게 진짜 세련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외적인 이미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.
아까 자리 정돈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마치 소개팅에서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거나 코털이 삐져나온 거랑 비슷합니다. 그 사람이 멋있고 실속이 있고 그 이전에 그런 모습 보이면 이성으로 안 느껴지거든요.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마지막입니다. 인간관계 중요합니다. 다만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. 누군가 진짜 원수가 되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또 남의 그런 원하는 살아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나 작은 사회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. 또한 타인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만한 가치가 아마 없을 거예요. 어떤 알력 싸움을 나중에 회사 가셔서 혹은 높은 자리 가실 때 싸우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할게요. 다만 그 조그마한 사회에서 싸우는 건요, 너무나 유치한 일일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자기 소신을 갖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신입생활을 응원합니다.